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주바닥의 MC입니다. 네, 이코입니다. 빼빠입니다. 감자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왜 오늘은 멘트 준비 안 했어요, 감자? 네, 나 다른 거 생각 좀 하냐. 오. 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폭염주의보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좀 시원하게 비가 내리네요. 네네네. 오늘 뭐. 우산 안 갖고 왔는데 깝깝하네, 우산 드릴게. 고맙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서. 방이 너무 추워졌어요. 아니, 에어컨 네. 났다고, 이 과시안이라고. 네, 제가 오늘 과시하느라고 저희가 이코님은 지금 깔깔이 컸어. 저희가 귤 까는 방송을 녹음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랑 합수 유나무수행 기념사업회 건물의 3층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 그런 단체 사무실 같은 느낌이 나는 공간이에요. 그 이유가 요즘 사무실에서 아무도 담배 안 피죠. 이게 실내 흡연이 이거 가능한. 비밀입니다. 네, 그런 어떤 오래된 이제 건물의 3층인데요. 정말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 에어컨도 낡은 당구장 냄새. 네, 아니, 저는 참.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좋아. 그리웠어. 이런 맞아, 냄새. 진짜. 당구장 냄새. 여기에 책도 아주 많고 이제 네. 오래된 공간이어가지고 옛날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또 마침 이 책도 사실은 그 임재경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증해주신 책들이에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다 잡혀갈 금서들 막. 근데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이래서 고민이 되다가 바로 이 공간에 무려 96년도에 썼던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원하시죠? 아, 예, 추워요, 추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도수를 가지고 다녀야 돼. 아주 시원하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코님은 추워서 지금 옷을 입고 있다. 네. 병 드셨어요. 네, 지금 관절이 좀 시립니다. 아버님들은 역시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시원한 가운데 방송하고 있고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또 이렇게 하지 않나. 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아, 또 왜 그래? 저 후원해주세요. 네, 저희가 또 이런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개수를 좀 줄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진행해 드릴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주바닥 MC가 진행을 해주셨으면 첫 좋겠습니다. 번째, 지금 말해요? 이거는 언제 좋아질까? 나 갈게. 예. 강주바닥의 MC입니다. 오늘 광주 일일 브리핑 가져온 소식은요. 첫 번째 소식은요. 이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의 논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이 800명 지원 규모는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월 6만 원씩 네. 해가지고 5개월 동안 해가지고 30만 원이죠. 30만 원 이제 교통카드로 지급하겠다. 네. 라는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됐는데요. 이것이 무늬만 교통수당 아니냐. 그리고 이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사업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어쨌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용은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제 청년 교통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 예, 제목이 제목이. 예, 교통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치 전체 청년들이 이 교통수당을 지원받는 걸로 네네네.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문제가 보여요. 어떻게 되겠냐면 이 사업이 일단 구직 활동 중이거나 구직 활동 계획이 있는 청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제외예요. 나이 제한도 있죠? 예, 나이 제한은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인데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면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그 휴학 중인 학생들 또 역시 안 되는구나.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0%에서 50%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거의 저소득층에 가까운 청년들. 네, 기준이 가구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소득이, 아니고? 네, 가구.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70% 이하의 청년들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 청년교통수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저소득층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뭐 일부 이렇게. 지원 사업. 예. 일부죠, 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아, 이게 29세가 넘어도 안 되나요? 만 되죠. 29세. 예. 아, 나 이거 못 봤구나. 안 되죠. 원래 못 봤지.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학기 졸업자는 지원이 가능한데, 예, 거기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졸업 예정자는 이제 가능하지 않죠. 이게 근데 광주시가 사실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할 때, 이게 원래 이게 되나 마냐 원래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심의 통과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시행이 확정이 되면서 광주시에서는 되게 이걸 아무튼 홍보를 많이 엄청 홍보했죠. 홍보 많이 하던데. 그 이제 이전에 청년 드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청년 인턴들의 좀 그 수당, 구직 수당을 주는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교통비까지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어떤 광주 그 청년 수당 어떤 개념으로 이제 광주시에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 교통수당 관련해서는 일단 첫날 그 행사를 열었어요. 그 교통카드 지급한 날. 네, 청년 그 행사 이름이 청년 당당 행사였나요? 맞아요. 네, 당당의 날. 청년답게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교통카드. 뭐 당당의 날 행사여가지고 아무튼 광주시에서 이렇게 좀 행사도 열고 좀 이슈화를 좀 많이 하려고 광주시에서 노력도 무슨 하고. 행사를 연 거야? 그냥 교통카드 교통카드 충전해주는 지급하면서. 형식인데 왜 굳이 그러니까 교통카드, 충전된 교통카드를 현장에서 이제 지급하는데 행사를 별도로 유스케어 광장에다가 행사장을 별도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연정현 시장 오게 하고, 청년특별위원회라고 광주시의회에 있는 거, 네. 거기에 이제 시의원들 초대하고, 사람들 초대해서 교통카드를 이제 지급하는 행사를 준비를 한 거죠. 그 중에는 이제 뭐 청년들 진로 상담도 그날 한다고 했는데, 뭐 하루에 뭐 가가지고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진로 상담이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상 초소득층, 구직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를테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업자라는 것에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거고, 또 저소득층이라는 거에 대한 민감함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만 좋은 행사를, 저 이제 하사식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위대하신 윤장현 시장님께서 너희들에게 교통카드를 하사해 주신다. 게다가 그런 거죠,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냐면, 교통카드 지급을 받는 청년들이 광주시장한테 상을 주는, 누구한테 상을 준다고? 청년이 시장에게 상을 주는 행사도 있었다고 저는. 그 상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청년들이 상을 줘요? 당당하게 해줬으니까 고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청년이? 네, 원래 조선시대 때도 옛날에 탐관오리들이 이 생것비 세우고 그럽니다. 네, 백성들 시켜가지고. 네. 아니 근데 좀 하나씩 봅시다. 왜냐면 저는 이게 문제의식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이게 이제 뭐 물론 행정은 전국 최초 이런 말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걸 걷어내고 일단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미취업되어 있는 청년이 11만 명이라는 거예요. 11만 1113명. 근데 이 중에서 구직 활동에 사용되는 지출 비용이 높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생활비도 똑같지만 밥 먹는 식비가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식비를 제외한 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한 지출이 높냐면 교통비가 지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33.8% 정도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이래요. 두 번째로 높은. 그래서 광주시가 고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당장에 일자리 개수를 많이 늘리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걸 빠르게 하지는 못하니까 당장 어려움에 있는 어떤 이런 거라도 조금 지원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교통카드라거나 아니면 교통비 지원이라거나 이런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통수당 드림, 그러니까 드림 사업 2탄인 거예요. 그래서 구직수당을 넘어서서 이제 교통수당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달에 6만 원씩에서 5개월 동안 총 30만 원을 교통카드에다가 충전해주는 방식인 거죠. 네. 광주시에서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휴학생들이 제외되잖아요. 네. 이게 좀 현실을 맞지 않는 게 아무튼 요즘 청년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졸업을 미루거나 일부러 휴학을 좀 늘려가면서 구직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졸업을 미리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면접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 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를 너무 안 한 거 아닌가. 이게 좀 너무 좀 편의적이다. 좀 지역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포함됐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뭐 유예하거나 일단 휴학을 하거나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대학생들이 그 학업 활동을 하면서 또 구직 활동을 동시에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보통 어느 시기가 되면 일단 학업을 잠깐 멈춰놓고 일단 구직에 전념한다는 좀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좀 이럴 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해줬는데 정작 이제 그런 대상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좀 그런 근데 문제가 보니까 있네요. 일단 졸업 유예자랑 그 올해 8월에 예정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긴 하네요. 네네. 졸업 유예자도요? 네. 아니 대학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을 포함해서는 신청이 제외되어 있는데 휴학생은 안 되는데 예, 유예자는 졸업 유예자랑 올해 8월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이랑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 서류를 써서 내야 되는 게 많다. 아,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그 문제에 걸맞는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진단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뭐였냐라고 할 때 이 5만원씩 6개월 주는 건데 이걸 주는 그 6만원씩 5개월. 6만원씩 5개월 주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대상이나 이런 게. 이게 진짜 좀 짜증나는 게 한 달에 6만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야 되는 서류가 6개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받으려고 서류 하나씩 내야 되는 거예요. 서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직 활동 계획서 이런 것까지 네, 이제 그런 요구한다고 것도, 네. 하는 게 참 이제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문제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제목하고 네. 내용하고 명실이 상부하지가 않아요. 명실이가 상부하지. 명실이가 상부가 안 해.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까 이제 임 씨가 이야기한 대로 저소득층 구직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한테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교통비를 보조해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거를 이름은 청년교통수당 이런 마치 보편적 아, 복지를 그러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닌데 제목을 청년교통수당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를 아마 노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시장님 와가지고 상 주고 무슨 수여식 하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이 상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윤장현 시장한테 상을 주는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1,700만 원인가? 그 행사장 만들고 진행하는 데면 1,700만 원 정도 그 돈 들었다. 아껴 쓰면은 수백 명 그렇죠. 더 줬을 거 아니야. 수백 명은 아니고 몇십 명은 몇십 명 더 주잖아. 드릴 수 있었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예산이 3억 예산이에요. 행사가요? 아니, 이 교통카드 올해 전체 예산이 3억 예산인데, 제가 이제 좀 화가 나는 것은, 이게 광주형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두 번째 사업이에요. 첫 번째 사업은 아까 우리 빼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 드림, 구직 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남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수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동수당처럼 보편적인 걸로 인지하지. 가리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맞아요. 원래 수당 개념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청년 수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대학생들이 또 보편성 강화되는 그렇죠. 걸로 봤지 사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교통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사실상 대학생들 지원 못하고 중위소득 70% 이하의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전체 예산은 3억이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행사장에 들러리 세울 수 청년들을 그냥 사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통카드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굳이 1,700만 원 들어가지고 행사장 만들고 그 행사장에서 청년들이 뭐 윤장현 시장한테 고맙다고 상 주는 퍼포먼스 하지 않고 우편 발송하면 돼요. 그 이번에 행사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 행사장으로 교통카드를 받으러 오지 않은 청년들은 저 우편으로 발송해주게 돼 있거든요. 내가 계산해봤어. 1,700만 원이면 56명한테 더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마하셔야 되겠다. 시가 아무튼 이게 그 일종의 어떤 낙인 효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우려가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행사 명칭은 청년들을 당당하게 한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당당 공무원. 이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 사업은 우리가 말했듯이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이니까 이 낙인 효과처럼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 왜냐면 당당하게 살라고 지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도 당당하게 느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종교시설 이런 데 보면은 뭐 노숙자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무료 배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쭉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물론 서 있는 거지만은 그 마음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만 줬으니까 장땡이다 내가 다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수혜자를 어떤 심리적으로 배려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청년이 당당한 게 아니고 시장님만 당당하다. 자기들만 네, 이제 이렇게 봐야죠. 네. 아, 이게 내 느낌에 그런지 몰라도 점점 이제 뭔가 뭐 다음번 지방선거 이런 거 다가오면서 이 뭐랄까 높은 일 하시는 분들의 이 뭐랄까 행정 과시 욕구 이런 게 강화되고 있는 느낌을 나만 받나? 아, 그러죠. 아, 뭐 지금 광주형 서구청도- 일자리가 태풍이 된다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 서구청도 지금 행사 지급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책정되어가지고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자체 행사 상한제 같은 거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거 그러기도 동의해요.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청년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이 108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6,000명이에요. 6,000명.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수당 성격의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고작 3억으로 드는 예산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과대 돈급인 것처럼. 그렇죠. 홍보하게 만들고 이게 마치 청년수당 두 번째,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다 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민들 그냥 바보 취급하고 속이는 거지. 그 광주시가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성남시나 서울시처럼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산 구조상.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전 동의 안 네, 해요. 뭐 그러니까 예, 제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광주시가 정말 근데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광주는 청년 도시다라고 브랜드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항상 뭐 취재를 할 때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그 청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광주시에서 하는 정책을 잘 모른다. 사실 이게 광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주는 입장에서만 그냥 우리는 줘버렸으니까 그냥 끝이다. 여기서 항상 그치고 그거 자체가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이 서로 불편하고 또 거부감이 들게 만들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서로 좀 안 좋은 이미지만 윤장현 시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자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태풍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꼭지로 넣은 게 청년들 위한 정책. 윤장현 시장이 굉장히 이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많고 뭐 그렇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게 청년 정책이거든요. 근데 청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광주시는 청년 도시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 도시, 뭐 청년 창업 도시 이야기하고 막
윤정현 시장도 자기는 청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 말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예산이라는 것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내놓은 자료들 보면 불과 1년 동안 예산이 3번을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300억 정도 되는 청년 예산이 30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700억. 문제 제기를 하니까 700억으로 갑자기 튀었죠. 이번에 그리고 올해는 500억으로 이렇게 돼요. 뭐 불과 이 몇 개월 사이에 막 청년 예산이 몇백억씩 막 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청년 예산과 청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뭘 기준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선정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 데서 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시장님이 하는 뭐 청년 붙은 그런 사업, 그다음에 광주형 붙은 이런 사업을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참치 쏠게. 그러니까 따라갔어. 근데 캔참치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이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새로운 그렇죠. 판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긴 한데 그 정책들을 보면은 이게 오히려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네, 그렇죠. 이 수레 소리가 크게 나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더 크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실망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전시 행정이라거나 이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홍보성 사업들을 좀만 줄여나가거나 뭐 아예 안 하진 못할 테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광주시가 하고 있는 고민의 그 발걸음에 맞게 사람들이 다시 평가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방금 임씨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예산을 자꾸 부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예산을 뜯어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500억 규모가 아니더라도 진짜 그 실속 있게 광주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거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나 설명들이 붙여진다면 그 금액이 지금보다 사실 조금 많이 축소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 보면 다 가져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이라고 하는 것에 신축 비용을 크게 잡아놔요. 그러니까 몇십억씩 들어가는 비용을 큰 덩어리로 다 포함시켜 놓고 각 부서에서 했었던 사업들을 다 몽땅 끌어다가 와가지고 청년자 붙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놓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공허함이 커진 거다. 일종의 이제 정책의 조각 모음 네, 이런 그렇게 걸 하고 한다라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게 알뜰하시네. 네, 단 100억 원이어도 좋고 지금보다 5분의 1 수준으로도 좋으니까 광주시가 지금의 지역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솔루션을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거다. 그게 더 솔직한 태도다. 그거를 윤정현 시장 취임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퇴임이 1년 남았잖아요. 네. 3년 동안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나는 팟캐스트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이 지역이시 달았는데 난 벌써 지쳐요.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드린 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행정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 정책이랑 청년 지원 사업을 분리해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서 이에 걸맞는 정책은 이거고 이거 외에도 광주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분리하면 돼요. 충청남도인가? 여기가 이거를 분리해서 발표하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게 정책은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런데 도움받을 수 있는,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별로 청년들도 잘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이제 이북 형태로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부터 했거든요. 공무원분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리하면 그래 광주시가 부족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지원책들은 그래도 또 있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상 그 어떤 신뢰와 기대를 저는 이미 접어버린 상태거든요.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네. 신뢰와 기대를 저는 지금 사실상 접고 있어요. 네.
작년때 해가지고 임시 눈이 초점이 없어요. 텅 비었어, 눈동자가. 너무 슬퍼,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나중에 어떻게든 윤장현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엄청나게. 윤장현 시장이 재선을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윤장현 시장은 아마 청년 정책에 대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재선은 실패하게 될 거다. 저주를 퍼붓고 있어. 이 시장이 선거 출마했을 때 처음 인터뷰할 때 이제 저랑 그 인터뷰하면서 광주의 뭐 청년성을 살리고 싶다.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안과 제 충파 건너편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 이제 처음 그때 인터뷰를 한 거니까 이 사람이 되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아,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근데 청년 얘기하면 울먹거려요. 뭐 항상. 근데 감성이 풍부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흘리는 눈물들은 전혀 이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 정책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감정만 이렇게 표출할지 알지 전혀 이걸 정책에 반영도 못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왜 이쪽에는 이렇게 광주 지역은 이렇게 뻥이 심한가 정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정책이어도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청년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경기도나 대전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서로 다른 정당끼리 경쟁을 한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뭐 냉정히 말하면 일당 독재 체제란 말이죠. 그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갖춰다 그냥 대충 보조만 맞추고 뭐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윤장현 시장,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실제 그 실속 있게 뭔가가 되는 것은 없으니 그렇게 이제 두려운 마음에 과장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아니 지금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광주에 중간 지원조직 청년 사업을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데 지하에 그 지하상가 거기에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있는데 아니 냄새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행사를 이런다잖아. 냄새 나고 너무 스산해서 어디 조명도 그 밝지 않아갖고 침침해가지고 거의 저도 거기 몇 번 가갖고 행사를 했었는데 한 2시간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 청년들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사람이 청년들이 거기에서 처박아놓고 눈을 침침하게 만들어. 아니 거기 원래 근데 청년센터 들어갈 때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지하상가 활성화했는데 들어간 뒤로 오히려 주변 가게들이 다 더 빠지기 시작해. 더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그니까, 시장님한테 임기 전에 청년센터라도 어떻게 빅보게 해달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정말 너무 싫어요. 청소년. 남양이 드는 곳에. 너무 싫죠. 왜냐면, 안 그래도, 막 청년들 이렇게 주거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반지하나 이런 데서 많이 사무실이나 집을 주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청년센터라고 하는 공적기관마저도, 뭐 허울 좋게 어쨌든 금남로 지하상가라고 해서 해놓긴 했는데 너무 청년의 지하화. 네, 너무 이렇게 공간 자체가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님은 이렇게 서운하고 항변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정책도 어쨌든 윤장현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광주가 좀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지난주에 하셨다고 해요. 그 보니까 뭐 광주가 해온 정책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점수가 너무 짠 것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어서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윤장현 시장 이야기. 이게 저도 조금 너무 물려가지고. 진짜 정말 그 회사 동료들한테도 좀 뭐 칭찬할 거 없냐. 찾아봐서. 그러니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그 직접 고용 전환하는 것 정도는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워낙 근데 윤 시장 입으로 또 너무 많이 스스로 잘했다 한 거에서 그거 말고 안 드러난 거 뭐 없나 했는데 못 찾아서 또 기자회견 들고 왔는데 윤 시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자신의 성과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번에 3주년 네. 원래 해년마다 하죠? 네, 그렇죠. 네. 매년 이제
돌아보면서 하는 건데 이번 3년 결산하면서 성과로 든 것이 일단 하나가 청년 정책. 아, 성과래요? 예, 예.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 근데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직접 묻고 그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마련이 됐다. 그리고 청년 드림사. 개인적으로 저는 이 드림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청년 창업들, 아이플렉스 광주라는 동명동에 창업 공간이 네네. 생겼는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청년 창업의 뭐 활성화, 그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성과로 꼽았거든요. 근데 이게 2년 1년 기자회견 돌아보면 내용이 다 성과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이 성과라는 것을 추진했다지 이 추진을 통한 어떤 결실이 얻어졌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물음표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선거할 때 과자가 허물 과자 아닙니까? 허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도대체 뭘 얻었냐 물어보면은 또 가오를. 이제 그 부분에서 윤 시장이 아까 이제 점수가 짜다고 얘기를 한 부분을 이제 작년에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임기 절반을 이제 도는 시점에서 윤 시장의 어떤 정책들을 봤을 때, 시정을 봤을 때, 알맹이가 없다. 어떤 허울뿐이었다.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뭔가 완결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도대체, 광주 일자리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실체가 있냐? 이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윤 시장인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뭐 그런 지적은 받겠지만, 근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그 각계 어떤 관계 기관들과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이 과정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일종의 어떤 성숙시켜가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좀 알아달라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광주의 정책이나 사업을 뭐 벤치마킹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광주행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점수가 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윤장현 시장에게 사람들이 신뢰와 믿음을 거두어들인 시점은 제가 보기엔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인사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엊그제인가 그 항소심도 제가 보기에는 징역형이 결정됐던데, 그 비서관. 네. 윤장현 김모, 시장의, 네. 인척이죠, 인척. 인척. 자기 인척을 자기 가장 가까운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사고를 터뜨리잖아요. 업체에서 돈 받고 뭐 자기 아는 업체들 중간에 브로커 역할하고 그래가지고 10억 가까이 받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재판까지 받고 징역형 나왔는데 또 항소해가지고 재판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 징역형 다시 또 나온 거잖아요. 그 한 문제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 인사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산하기관들이 1월달에 8곳을 일괄사표 기관장들을 네. 받았는데, 아직 지금 이제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은 아직 후임 기관장을 아직 선정도 못했고, 거기는 또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이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아예 지금 와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 시장이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재선할 거냐 이제 물어봤죠. 네.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되게 윤 시장이 저는 문제가 이거라고, 좀 화법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오죽하면은 일부 그 통신 이제 선배 기자는 윤 시장이 두루뭉술 화법으로 재선 의사를 이렇게 제목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게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이 원래 정치하고는 연이 없었던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단체 운영하고 아무튼 뭐 그러는데 단체에도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의 갈등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2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란 소리인지 말한 소리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윤장현 시장이 밤에 문자를 보냈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인 것 같아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취임 초에는 인수위원회 특히 단계에는
이제 그 특정 분야 윤장현 시장이 그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윤 시장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멘트 이렇게 정확히 주면서 이게 윤 시장이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네. 근데 아무튼 윤 시장이 재선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번에도 아까 그 두루뭉술화법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비정규직인데 1년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는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1년이 역사적인 어떤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일을 어떤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문장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항상 끝맺음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가세요. 또. 시인이시네, 시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아무튼 멘트를 타이핑을 해서 기사화로 인용을 하려고 보면 이 끝맺음이 도대체 뭘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발언들을 아무튼 유추해 볼 때 어떤 문재인 정부 시작 단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재선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기자회견문 가장 큰 제목이 이제 담대한 변화, 당당한 미래, 이제 광주의 시간이다 하고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It's 광주 타임. 제가 마이 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가운태 전 시장이 이제 시장을 이제 재선 도전을 하면서 세웠던 게 광주 발전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했는데 좀 그 얘기가 떠오르다. 이제 광주의 시간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해야겠다.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우회적으로 주장한 게 아닌가. 윤장현 시장인데 과연 시민들이 이 광주의 시간을 아무튼 인정한다 쳐도 그 시간을 이끌 어떤 수장이나 적임자로 윤장현 시장을 어떤 다시 평가를 할까? 그거는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튼 윤 시장에게도 남은 1년의 어떤 과제일 거고. 참 들어보니까 화법에 문제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은 자기가 발언을 할 때 이제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될지를 머릿속에 이제 수를 두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광주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떤 슬로건으로 만들려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게 해야 꽂히는 게 된다고. 있어야 되는데. 꽂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게.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호남이나 광주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광주의 어떤 주도성을 좀 이렇게 과잉된 방식으로 표현한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 언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구시장이 대구가 이제 갑자기 대구의 시간이 대구의 왔다. 시간이야. 이러면은 그런 그렇죠.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자기 포항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그거 있잖아. 네. 자기 그거는 이제 거기서 시간은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보낸 시간, 그러니까. 대통령 지휘로 해서 시간이고 이거는 광주의 시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은 뜻하는 바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돈도 주고 우리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뭐 기회가 왔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고 이거는 너무나 편협하게 광주라고 하는 상황만을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인식이라고 보여져요. 광주 시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뭐 트럼프가 뭐 미국의 시간이 왔다 그러면 당장 비판 나오죠, 우리도. 안 그럽니까? 그렇지. LA의 시간, 뉴욕의 시간, 함경 북도의 시간. 아무튼 근데 윤 시장이 이제 저는 항상 그 광주형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문재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웠냐 그동안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지적에 대해서 이제 이전 정부 박근혜 정권이 우리 정권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또 어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즉슨 그러면 이제 정권 탓을 하는 건데 정권이 이제 저쪽이다가 이제 우리 쪽 정권이 됐으니까 이제 잘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밖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2년에 출마를 안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 놓고는 항상 광주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74 우리만의 정책을 하겠다면서도 외부 요인을 항상 그 핑계를 삼고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아무튼 눈에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은 아무튼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만 알아먹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윤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아무튼 시민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그것을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 부분도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정치인의 언어를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피로감. 그렇죠. 우리가 그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 정치인의 언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윤 시장인데 그 정책 자체에서도 그게 또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정책이 대체 뭔 정책이냐, 뭔 사업이냐. 네. 이게 똑같이 여기서 묻어나고 있어서 아무튼 나중에 행보는 주목이 되는데 어떤 선택을 아무튼 할지. 예. 주목은 되는데 기대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서로 이제 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러실 분들이 계실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장희 시장이 아니 아까 우리가 아까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희가 사실 2부를 먼저 녹음했는데 그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그 황석영 시인이 유나무 선생님 자서전 그 평에 불편해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광주시 행정이나 윤장현 시장님의 행보가 더 후져질 거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네. 민주주의가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네, 네, 민주주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태그 걸어. 시장님. 나 페이스북에 여러 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길 때. 이번에 태그 거세요. 그때 도저히 그걸 윤장현 걸라다가 말다가 한번 가십시다. 광주시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이런 데 올리면 네, 한번 오늘 이번에 가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이번에 교통수단 문제 때문에 네. 화가 나가지고 한번 내가 조만간 진짜 걸기는 걸어야겠다. 저희가 계속 이제 시정과 관련해서는 뭔가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좋은 점들은 충분히 뭐 기존 언론이나 이쪽에서 많이 평가해 주실 테니까 저희는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으로. 나는 빼빠의 저런 말이 너무 싫어. 왜? 왜 나만 그래야 돼? 아니 우리 계속 그렇게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나만? 아니야. 그냥 다음 방송부터 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첫 서두에 시장님 미안합니다. 말해놓고 시작을 하시게요. 좋아, 그냥. 좋아. 예. 맞아요. 아무튼 자랑 거 한번 계속 찾아보려고요. 노력 좀 부탁함. 아무튼 굿모닝 그거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박지원님 문재인 문모닝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문모닝. 윤모닝. 뭐야. 오늘 준비한 소식을 좀 이렇게 짧게 전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정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계속 이렇게 좀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이고,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남짓 시간 동안 만약에 다음번 재선을 준비하시더라도 좀 지적되는 상황이라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더 책임있게 광주 시민들의 삶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선을 문제없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거 뭐야? 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저를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제가 뭘 선택해? 뭐 일하고 싶구나. 아니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네. 갑자기 임시의 어떤 임시의 권력으로. 들러리가 된 기분이에요. 아니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죠. 나 이야기 오늘 아니에요? 갑자기 임시 굉장히 후져 보이는데? 컨셉.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주에 같이 살아가는 그 시민으로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나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재선은 시장님 마음이니까. 시장님이 하시고 재선이 아니고 이제 출마가 마음이죠. 도전, 재선은 선택을 도전. 받아야 네. 되는 거고. 시장님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죠. 끝으로 근데 정치인은 그 재산을 생각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아무튼 아, 그렇습니까? 정말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이번에는 어찌됐든 낙하산 공천은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낙하산 공천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가 어쨌든 광주에서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있잖아요. 정당 간 경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정책 경쟁과 광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비전 경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드리고요. 이후에 광주시장 그 후보로 오르시는 분들 이야기들 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컨셉이래. 아니, 네. 언제나 욕망이. 그러니까. 죄송한데 폭력을 좀 써도 돼요? 네, 어쨌든 앞으로 광주시 관련해서 소식들 좀 더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2부에서는요.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합수 윤한봉 선생님 10주기를 맞이해서 윤한봉은 누구인가? 네. 왜 우리가 윤한봉 선생을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윤한봉 선생님의 삶을 다룬 또 책이 출판이 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좀 2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고요. 그러면 2부 때 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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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